야, 청소부 아줌마.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복도에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앞에서 의사의 부인이 청소부한테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부인은 비웃으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넌 중학교 때부터 추하게 사네. 돈이 그렇게 없어? 그런데 며칠 뒤 그 무시받던 청소부 한서진 씨가 갑자기 계약서 한 장을 들고 자신을 무시했던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거기서 폭탄 발언을 하고 마는데요. 이제부터 임대료 인상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짐작가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한 여자가 걸레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 62살. 그녀가 오늘도 이 건물을 닦는 이유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진 씨는 3층짜리 근린상가 1층 입구부터 천천히 걸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계단 손잡이, 복도 바닥.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손끝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죠. 여보, 건물은 말이야. 사람 손이 닿을수록 따뜻해지는 거래. 남편 영호 씨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중소건설업을 하던 그는 이 건물을 직접 지었고 세입자들과 인사 나누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3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 서진 씨는 남편의 그 말을 지키듯 매일 새벽 이곳을 청소했습니다. 아침 7시. 1층 해본 브런치 카페의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인 김혜진 씨가 서진 씨를 보자마자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도 벌써 오셨어요?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몸 안 움직이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하시면 힘드시겠어요. 서진 씨는 걸레를 헹구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건물이 참 소중하거든요.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 씨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 남편을 잃은 후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궁금해하지 않았죠. 오전 9시. 2층 이도훈 내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서진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 씨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미정.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기도 했죠. 미정아, 너 여기서 뭐해? 뭐긴. 우리 남편이 여기서 병원하잖아. 근데 너는 여기서 청소하니? 미정의 목소리엔 놀라움보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뭐 겸사겸사 운동 삼아 하는 거야. 나이 들면 움직여야 하잖아. 그래. 근데 하필 이런 데서까지 할 줄은 몰랐네. 교사였잖아, 너. 미정은 코웃음을 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진 씨는 손에 쥔 걸레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서진 씨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혜진 씨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옛날 사람을 봐서요. 2층 그 부인 말씀이세요? 아까 복도에서 보니까 아는 사이신 것 같던데. 서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옛날에 같이 학교 다녔어요. 어머, 그럼 친구시네요. 친구라고 하긴 그렇죠. 혜진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진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 씨는 남편의 낡은 작업 장갑을 꺼내봤습니다. 장갑엔 시멘트 가루와 페인트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서진 씨는 그 장갑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청소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진 씨는 장갑을 도로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재회가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 며칠이 지났지만 서진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도 2층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죠. 혹시 또 오미정과 마주칠까봐. 그런데 그날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2층 복도를 닫고 있는데 병원 문이 벌컥 열리며 오미정이 나왔습니다. 그녀 뒤로 젊은 간호사가 황급히 따라 나왔죠. 원장님 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아니, 휴게실 청소 좀 제대로 하라니까요. 먼지가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요? 환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외부 청소업체분이 오늘 못 오셔서 제가 직접 했는데 부족했나 봅니다. 그때 미정의 시선이 복도를 닫고 있던 서진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번졌죠. 아, 저기 계시네. 아줌마, 잠깐만요. 서진 씨는 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병원 휴게실 청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청소하시잖아요, 여기.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부인님 저분은 청소업체 분이 아니신데요. 그래요? 근데 매일 여기서 청소하시던데. 아, 그냥 운동 삼아 하신다고 했나? 미정은 서진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청소는 청소잖아요. 어때요, 서진아? 우리 병원 것도 좀 해줄래? 돈은 드릴게.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지나가던 환자 한 분이 멈춰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잠시 말없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죠. 아니에요. 전 제가 맡은 곳만 하니까요. 그래요? 에이, 그냥 좀 해주지. 같은 건물인데. 옛날 친구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친구. 그 단어가 서진 씨의 귀를 따갑게 스쳤습니다. 친구요? 우리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그치, 서진아. 미정은 간호사를 향해 말했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서진 씨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양동이에 헹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청소는요, 제가 아끼는 곳에만 합니다. 미정 씨. 그 말을 남기고 서진 씨는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미정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서진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서진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1층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혜진 씨가 서둘러 나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아까 2층에서 들으셨어요? 복도가 좁아서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부인.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가. 혜진 씨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에요. 익숙하다니요? 그게 무슨. 예전부터 저런 사람이었거든요. 중학교 때도 늘 저렇게 날 무시했어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혜진 씨는 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청소하시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이 건물을 이렇게 아끼시는 게 대단하신 거죠. 고마워요, 혜진 씨. 그날 저녁 서진 씨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서진 씨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청소 장갑, 오래된 건물 설계도면, 그리고 그 아래 두툼한 서류철 하나. 서진 씨는 그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임대계약서 보관용이라고 쓰인 표지 아래 여러 장의 계약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 이도훈 내과 임대계약서. 서진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 시작일 2010년 3월. 월 임대료 350만 원. 그리고 계약 만료일 2025년 3월 31일. 석 달 뒤네. 서진 씨는 천천히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임대료. 남편이 세입자를 배려해서 묵혀뒀던 금액이었죠. 서진 씨는 노트북을 켜고 인근 상가 임대료를 검색했습니다.
같은 평수, 비슷한 위치의 병원들. 평균 임대료는 700만 원대였습니다. 2배가 넘네. 서진 씨는 계약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랍 구석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세입자는 동업자다. 함께 건물을 키운다. 하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서진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천천히 접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2층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할 차례인가 봐요. 그날 밤 서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남편이 15년 동안 올리지 않았던 임대료. 그 배려가 이제는 무시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서진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쳤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남편의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영호 씨는 생전에 이 노트에 건물 관리 일지와 함께 짧은 생각들을 기록해 두곤 했습니다. 서진 씨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건물은 사람 손이 닿을수록 따뜻해진다. 세입자는 동업자다. 함께 이 건물을 키워간다. 배려는 미덕이지만 고마움을 모르면 버릇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서진아,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주인이야. 당신 방식대로 해. 흔들리지 마. 서진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서진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분당 지역 근린상가 임대 시세, 병원 평균 임대료, 최근 3년간 인상률.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2층 규모와 같은 조건의 병원들은 대부분 월 650만 원에서 750만 원 사이였습니다. 이도훈 내과가 내는 350만 원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죠. 15년 동안 이 정도 차이가 났구나. 서진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만약 5년마다 정상적으로 인상했다면 지금쯤 월 600만 원은 받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차액만 해도. 서진 씨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이 그리고 자신이 베푼 배려를 청소부 아줌마라는 말로 짓밟은 게 분했던 겁니다. 오전 9시. 서진 씨는 가방을 챙겨 건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청소복이 아닌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1층 카페 문을 열자 혜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서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늘 옷차림이. 오늘은 청소 안 해요.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표정이 달라 보이세요. 뭔가 단단해진 것 같달까. 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사실은요. 네. 이 건물 주인이에요. 남편이 지은 건물이고 지금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혜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사모님이 건물 주세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남편이 그랬거든요. 건물은 손이 닿을수록 따뜻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싶었어요. 그게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아서요. 혜진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2층 그 부인은 그 사실을 모르시나요? 모르죠. 계약은 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엔 제가 관리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사모님한테 청소부라고. 서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려줄 거예요. 곧. 혜진 씨는 서진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모님, 제대로 하셔야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똑바로 보여줘야죠. 고마워요, 혜진 씨. 서진 씨는 카페를 나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 유리문 너머로 오미정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모습이었죠. 서진 씨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새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700만 원. 계약 기간 2년.
특약사항.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임대인의 성실한 관리와 임차인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서진 씨는 계약서를 출력하고 파일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할게요. 당신이 지켜준 이 건물 이젠 제 방식대로 지킬게요.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서진 씨는 검은색 가방에 새 계약서를 넣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재킷 차림이었죠.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혜진 씨가 손을 흔들었지만 서진 씨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병원 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진료 시작까지는 30분 정도 남아 있었죠. 서진 씨는 병원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방 속 계약서가 손에 닿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할까? 아니면 전화로 먼저 약속을 잡아야 할까? 그때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진 씨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서진아. 오늘은 청소 안 해? 옷이 왜 그래? 볼 일이 있어서요. 볼 일? 여기서? 뭔데? 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병원 문을 열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청소 좀 제대로 해. 어제 계단에 먼지 쌓인 거 봤어. 돈이라도 더 줘야 하나?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아직은 참자. 조금만 더. 오전 10시. 진료가 시작되고 복도에 환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는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도훈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병원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환자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광고라도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하라는 듯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부인님,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청소라도 제대로 하라니까요. 환자들이 더럽다고 하면 어떡해요? 서진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문이 열리고 이도훈 원장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진 씨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원장님. 이도훈이 걸음을 멈추고 서진 씨를 돌아봤습니다. 아, 아줌마.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그 호칭이 서진 씨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이도훈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좀 점심시간이라 식사하러 가야 해서요. 급한 일이신가요? 네, 급한 건 아닌데 건물 관련해서요. 건물. 아, 청소 말씀이세요? 요즘 좀 부족하다고 집사람이 그러던데. 근데 그건 관리업체에 말씀하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줌마, 죄송한데 지금은 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얘기해요. 이도훈은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진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환자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웠죠. 서진 씨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구. 임대인 한서진. 그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층에서 혜진 씨가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샌드위치와 커피가 들려 있었죠. 사모님, 점심 안 드셨죠? 드세요. 고마워요. 원장님 만나셨어요? 아직이요. 혜진 씨는 서진 씨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서진 씨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이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거든요. 제가 청소하는 모습만 봤으니까 청소부로만 보이겠죠. 하지만 사실을 알면 알게 될 거예요. 곧 혜진 씨가 카페로 돌아간 후 서진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저장해뒀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도훈 원장. 번호 옆에 통화 버튼이 보였습니다. 서진 씨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지. 서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이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씨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이 건물 건물주 한서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이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씨는 복도 벤치에 앉은 채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이 건물 건물주 한서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도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건물주라고요? 네. 고 박영호의 아내입니다. 이 건물은 제 남편이 2009년에 지었고 돌아가신 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모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이도훈의 목소리가 급격히 공손해졌습니다. 임대 계약 만료가 석 달 남았습니다. 재계약 건으로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 그런데 사모님 혹시 이번 달 말쯤 한번 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이도훈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가 아내를 찾았습니다. 병원 원장실. 오미정은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다 남편이 급하게 들어오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래요? 점심도 안 먹고. 이도훈은 간호사들을 내보낸 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 건물주 알아요? 건물주? 박영호 씨 아니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인이 지금 건물주래요. 한서진 씨. 오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한서진. 그 청소하던. 그분이 건물주였어요. 방금 전화 받았어요.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쳤나봐.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나도 다 들었어요. 어떻게 계약 만료가 언제라고 했어요? 석 달 후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이도훈 부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인근 상가 임대료 시세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여기 봐요. 같은 평수 병원이 월 700이래요. 우리 지금 얼마 내고 있는데요? 350.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2배 아니야, 이거. 한 달에 350 더 내야 한다고. 이도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요즘 환자도 줄고 있는데 임대료까지 오르면.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던 서진을 보며 던졌던 말들. 청소부 아줌마, 돈이라도 더 줘야 하나. 휴게실 청소 좀 제대로 해라. 당신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알아요? 이도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도 알아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건물주한테 그렇게 대했으면 어떡하겠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세입자로 이 건물에 있으면서 한 번도 건물주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도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왜 청소를 직접 하셨을까요? 미정도 뒤척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건물주가 왜 청소를? 혹시 남편분 돌아가시고 외로워서 그러신 건 아닐까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매일 새벽같이 나와 건물을 닦던 이유를. 그게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 후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서진. 이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임대계약 재협의 안내문. 짧은 문구와 함께 만남 일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말일 1층 카페 해본 브런치. 오전 10시. 이도우는 안내문을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은 글자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밤, 미정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옛날 앨범이 펼쳐져 있었죠. 중학교 졸업 사진. 그 속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정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약속 날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서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가방에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한 번 더 내용을 확인한 후 가방을 닫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 서진 씨는 1층 카페 해본 브런치에 도착했습니다. 혜진 씨가 긴장한 표우로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준비 다 되셨어요? 네. 저 안쪽 자리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미리 정리해뒀어요. 10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이도훈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오미정은 명품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고 이도훈은 긴장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안쪽 테이블에서 서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죠. 이도훈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앉으세요. 오미정은 여전히 어색한 표우로 서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도 앉으세요. 미정이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 씨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5년 전 제 남편이 원장님과 처음 계약했을 때 임대료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이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박 사장님께서 정말 잘 배려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세입자를 동업자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건물을 키워간다고 믿었죠. 그래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 동네 시세는 지금 700만 원입니다. 원장님은 15년 동안 매달 350만 원씩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이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서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새 계약서입니다. 월 70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 검토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오미정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700이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서진 씨는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럽다고요? 15년 동안 안 올리다가 갑자기 2배를 올리면. 미정 씨. 서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건물을 청소할 때 미정 씨는 저를 뭐라고 불렀죠?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소부 아줌마. 돈이라도 더 줘야 하냐고.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 몇몇이 이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원장님께 한 달에 350만 원씩 할인해 드렸어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총 6억 3천만 원입니다. 이도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돈으로 원장님은 병원을 키우셨고 미정 씨는 명품 가방을 사셨죠. 그런데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이 건물을 닦았어요. 제 남편이 지은 건물이니까요. 서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무시는 안 되죠.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협의 가능할까요? 시세대로 받는 게 협의예요, 원장님. 서진 씨는 계약서를 두 사람 앞으로 밀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재계약 안 하시면 다른 분 구하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한 가지 더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 사람을 무시한 대가랍니다. 서진 씨는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이도훈과 오미정은 테이블에 남은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혜진 씨가 테이블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커피 더 드릴까요? 이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서를 집어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밖, 겨울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 씨가 건물에 들어섰을 때 2층 병원 입구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도훈 내과, 이전 예정. 환자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진 씨는 그 문구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표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1층 계단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홍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서진 씨는 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진 씨는 아무 대답 없이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홍삼 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건강 챙기라고. 그동안 내가 많이 미안했어. 됐어요. 서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함부로 대했어. 내가 건물주인 줄 몰랐잖아. 건물주라서 미안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한테 함부로 해서 미안한 거예요? 미정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 씨는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며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차라리 그냥 가요. 저도 바쁘니까. 야, 한서진. 미정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나 지금 사과하러 온 거야. 홍삼도 비싼 거 샀어. 필요 없어요. 너 정말 이럴 거야? 건물주니까 이렇게 갑질하는 거야? 서진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갑질이요? 그래. 15년 동안 임대료 안 올리다가 갑자기 2배 올리는 게 갑질 아니면 뭐야? 우리 같은 서민들 쥐어짜는 거지. 미정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3층 미용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서진 씨는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정 씨, 15년 동안 시세보다 350만 원씩 싸게 받았잖아요. 그게 6억이 넘어요. 그 돈으로 명품 가방 몇 개 샀어요? 그건 우리가 몰랐잖아. 몰랐으면 고맙다고라도 해야죠. 근데 미정 씨는 저를 청소부라고 불렀어요.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너 실제로 청소했잖아. 맞아요. 청소했어요. 제 남편이 지은 건물이니까. 손이 닿을수록 따뜻해진다고 믿었으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그냥 건물주 행세하기 싫어서 숨긴 거잖아. 서진 씨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아. 왜? 내가 버린 건 홍삼이 아니라 내 체면이야. 그 한마디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용실 문 뒤에서 누군가 숨죽이며 듣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홍삼 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그럼 이것도 필요 없겠네. 그녀는 홍삼 세트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상자가 터지며 홍삼즙 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몇 개는 깨지며 진한 갈색 액체가 복도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잘 살아. 미정은 그렇게 소리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에는 서진 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홍삼병들을 바라봤습니다. 갈색 액체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3층 미용실에서 최성의 원장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진 씨는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 원장이 황급히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사모님, 아까 그분 너무하시네요. 건물주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서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깨진 병을 치우고 액체를 닦아내는데 10분쯤 걸렸습니다. 복도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최 원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일체가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사실이니까요. 네. 그럼 저 올라갈게요. 힘내세요. 최 원장이 3층으로 올라가고 서진 씨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헹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복도에 비쳤습니다. 방금 닦은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의 눈가에 미세한 슬픔이 스쳤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건물 앞 화단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는 새로운 내과가 들어섰습니다. 김민수 가정의학과. 젊은 원장은 서진 씨를 만나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건물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건물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서진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이 닿을수록 따뜻해지는 건물이에요. 어느 화창한 오후 1층 카페에서 혜진 씨가 서진 씨에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무슨 소문이요?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건물주였다고. 대단하시대요. 직접 건물 관리하시는 거 보고 다들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감동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혜진 씨는 서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전 처음부터 알았어요. 사모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거. 고마워요, 혜진 씨. 3층 미용실의 최 원장도 자주 내려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복도에서 만나면 먼저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죠. 사모님, 오늘도 건물이 반짝반짝하네요. 역시 손이 다르시니까요. 새로 입주한 김 원장도 매일 아침 서진 씨를 보면 인사했습니다. 건물주님 덕분에 환자분들이 청결하다고 칭찬하세요. 감사합니다. 서진 씨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부든 건물주든 손이 닿는 마음은 같아요. 그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던 서진 씨는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미정 올림. 서진 씨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가지런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몇 번이나 다시 썼어. 그날 내가 한 말들 다 기억나. 청소부라고 부른 것도, 홍삼 던진 것도. 미안해. 사실 나는 내가 부러웠어. 중학교 때부터. 너는 항상 당당했고 선생님들한테 사랑받았잖아. 나는 그게 싫었어. 그래서 널 괴롭혔던 거야. 근데 이번에 내가 건물을 닦던 그 손을 보면서 내 삶을 다시 보게 됐어. 나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도 늘 불안했어. 남들이 날 무시할까 봐. 그런데 정작 사람을 무시한 건 나였더라. 당신이 건물을 닦던 그 손이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정. 편지를 다 읽은 서진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서진 씨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다 끝났어요. 이제 이 건물엔 미움 대신 빛이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 씨는 평소보다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걸레와 양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1층 유리문부터 천천히 닫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유리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새로 부임한 김 원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건물주님도요. 복도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 원장이 미용실 문을 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서진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서진 씨는 손에 묻은 물기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건물은 사람 손이 닿을수록 따뜻해진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건물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닿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였습니다. 1층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혜진 씨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드세요. 서비스예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모님한테 배운 게 많아요. 사람의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서진 씨는 커피를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건물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에 햇살이 반사되어 복도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서진 씨는 천천히 걸레를 들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복도 끝에 섰을 때 서진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긴 복도가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직업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오늘 한서진 씨의 이야기 공감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